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드가 본격적으로 작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직접 작성하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저도 이제 100만 번 했지만 요번에도 이제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폴더의 노트북스라는 폴더에서 제가 작성하는 코드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은 이제 당연하지만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좀 그 어려운 점이나 이제 문제점들을 그 살펴보시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day1.ipynb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이제 6분 전에 수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별도의 요청 없이 그냥 그 제가 작성하고 저장되는 대로 거의 즉시 이 공유 폴더에 이제 반영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 없이 그냥 바로 공유 폴더의 노트북스 폴더로 가신 다음에 그 해당 노트북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직접 클릭하시면 이 그 노트북 파일을 여기서 보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이제 그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굳이 이거를 안 보셔도 그냥 그 오른 이제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요 이쪽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당 파일을 시스 폴더 내로 이동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다만 그때 이 파일의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덮어 씌워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은 이제 제가 화면에서 작성하고 있는 것은 공유 폴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확인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규칙 기반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비교해서 기계 학습으로 불리는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KNN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계 학습하고 통계 확률 기반의 그 중간쯤에 어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계 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이 딱 정의가 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 KN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에 그 좀 다리가 걸쳐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알고리즘의 원리는 이제 KNN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로 여기에는 출력의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류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K-네이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출력은 이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선택을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에서 그 소개하는 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fit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다짜고짜 소개해 드렸던 요 K-means라고 하는 것과 공교롭게도 명칭이 이제 유사한데요. K-neighbors입니다. 줄여서 이제 KNN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근데 아까 K-means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데이터만 전달하고 타겟 값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어떤 이제 값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어떤 거인지 우리가 알려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KNN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데이터가 이제 어떤 값들이 제시가 되면은 요 값은 세토사야 또는 벌시컬러야 또는 버지니카야 이런 식으로 정답이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학습은 데이터를 이제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셨던 것과 이제 대비가 되죠. 비지도와 이제 지도학습이 다음과 같이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평가 방법은 그 예측을 수행하고 나면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예측을 이제 해볼까요? 예측은 이제 예측을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 이제 동일하게 수행하시면 되는데, 이 평가를 수행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위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예측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결과적으로 얼마나 맞췄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역시 기계학습인가 싶죠. 그래서 이제 아까 if else 문에 이제 대비해서 아까 이 if else 문으로 이제 95% 정도를 이제 맞췄는데 지금은 모두 다 맞추면서 이제 100%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도 학습을 평가할 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새로운 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3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1.7.2절에 훈련과 시험 데이터에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의 품종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 모델이 진짜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모형을 만들 때, 즉 훈련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는 평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도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학습에서는 요 데이터와 그거의 정답에 해당하는 타겟 값을 둘 다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 정답 자체를 그냥 전부 다 외워버리면 100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답을 맞췄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이 훈련하는 것과 시험하는 데이터를 따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따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험 데이터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데이터를 나눠서 시험 데이터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이제 모자랐으니 우리 이제 위쪽에서 이제 코드를 새롭게 삽입을 하고 훈련 시험 데이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데이터의 수를 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데이터의 이제 수 자체는 이제 어, 표본의 이제 수가 이제 있고요. 이 표본의 수에서 일부의 비율을 이제 남겨두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표본수에서 4분의 1 정도를 이제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전체가 150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4분의 1개를 시험 데이터로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5%를 이제 곱해서 그 수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시험 데이터의 수가 소수점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를 뭐 반올림을 해주든지 버림을 해주든지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수로 변환을 하면은 버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올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버림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반올림을 하고 싶으면 이제 라운드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뭐 정수로 이제 바꾸는 게 수월하니까요. 다음과 같고요. 혹은 뭐 예, 넘파이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정수로 버리면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제로 시험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그 아이리스 데이터로부터 고른다면 이런 식이 이제 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되겠죠. 물론 이제 테스트 타겟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 훈련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골라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 개수가 이제 맞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전체가 150건인데 시험 데이터를 이제 25%니까는 뭐 버림하면 37개고 반올림하면 38개겠죠. 뭐 어차피 이제 하나 차이니까. 그 하나의 샘플이 이제 시험으로 가냐 이제 훈련으로 가냐 뭐 이 정도의 차이니까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시험 데이터가 37건이면 나머지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험 데이터의 이제 수만큼 처음에 이제 선택하면은 이제 요 부분이 시험 데이터로 이제 선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훈련 데이터로 하고 그래서 이제 113건이 훈련 데이터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논의한 대로 이게 데이터를 전체를 다 경험시켜 주면 안 되겠다 하니까는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만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측을 할 때는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답이 이제 테스트 타겟으로 이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 시점에서 보지 못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새로운 데이터가 아닌데 훈련 시점에서 보지 못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모형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인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는 그래도 100점을 맞았어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100점을 맞았으니 이거는 그냥 외워서 맞춘 게 아니고 진짜 실력인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정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잘 됐구만. 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위쪽에다가 이제 코드를 하나 삽입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과 같이 분석을 이제 수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이리스 타겟의 이제 원래 분포를 이제 보면 밸류 카운트라는 게 이제 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0번이 50건이 있고요. 1번이 50건이 있고 2번이 50건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총 150건이 이제 되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이제 1대 1대 1의 비율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타겟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0번밖에 없어요. 0번만 37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IS CSV를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품종이 처음에 세토사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내려보면 세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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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토사 하다가 어딘가에서부터 버시컬러로 이제 나뉘는데요. 요 세토사가 이제 0번으로 인코딩이 됐고 버시컬러가 이제 1번으로 인코딩이 되는데 이게 품종에 대해서 정렬이 수행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처음에 그 37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세토사가 50건이 있는데 앞에서 37개를 선택하면 다 세토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뭐 이거를 잘 맞추는 거는 뭐 다행이긴 한데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요.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된 겁니다. 모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이거는 현재로서는 세토사에 대해서는 얘가 완벽하게 수행을 잘 했지만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는 성능 평가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능 평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 데이터 자체를 25%를 이제 뽑는데 이게 0번하고 1번하고 2번이 그 골고루 잘 섞이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현이 간단한 거는 이제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고르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그 시험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로 분할을 하기 전에 이제 표본의 이제 순서를 좀 섞어 보겠습니다. 표본의 순서를 무작위로 이제 섞는데 요건 이제 셔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데이터와 타겟에 이 표본 순서를 동일하게 제시를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섞고 그러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37건을 고르는 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만 이 무작위로 섞은 표본 순서로 데이터와 타겟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섞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섞고 난 다음에 앞에서 37개를 고르면 결과적으로 37개를 무작위로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번, 6번, 28번, 27번, 1번의 순서로 처음에 5개가 이제 섞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랑 이게 좀 다르시겠죠. 랜덤 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랑 결과가 다르실 수 있어요. 왜냐면 경험하는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짜가 좀 되어 보겠습니다. 이 랜덤을 할 때 랜덤 스테이트에다가 난수 값을 좀 고정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이제 0입니다. 이렇게 난수 초기 값을 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114, 62, 33, 107, 7번의 순서로 시작이 되죠. 이거는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점에서 해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난수 초기 값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뭐 진정한 난수를 만드는 방법은 뭐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 전공했지만 정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왜 진정한 난수를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양자 컴퓨터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난수는 아니고 이제 유사 난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결정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타짜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섞이는 섞는데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순서로 섞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테스트 타겟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 부분을 수정 없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0번, 1번, 2번이 다음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원래 값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0번, 1번, 2번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어, 색인으로 이제 정렬을 좀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0번을 수행하게 되면 일단 0, 1, 2가 다 들어오긴 합니다. 아까는 이제 0번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섞은 다음에 나눴기 때문에 0, 1, 2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하고 2의 사례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평가를 2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하는 건데 2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적게 물어보고 쉬운 문제를 많이 물어보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현실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수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0번, 1번, 2번을 원래처럼 고르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다른 거를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 테스트 타겟에 대한 부분을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수행이 이제 되도록 이제 요 분포에 대한 이제 시험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서 우리가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바꿀 때마다 그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그냥 하나의 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좀 다른 걸 선택해야 되니까는 뭐 1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0에서 1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이제 0번하고 1번하고 2번을 고르게 물어보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성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0번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죠? 다른 걸 이제 골라봐야 되겠네요. 좀 고른 수치가 나올 때까지 좀 바꿔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언제 이제 뭐가 될지 이제 모르고요. 그나마 이제 나은 거가 뭔가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선행해서 몇 번을 해보니까 랜덤 스테이트를 6으로 한번 해보고 이 유형의 시험 데이터 유형의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를 6으로 하고 시험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보시면 시험 데이터 0번, 1번, 2번이 각각 12개 그리고 이제 13개인데, 이거는 그 딱 안 나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제 1대1로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근접하게 그 하자면 한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데이터의 유형 분포가 0번, 1번, 2번을 고르게 물어보고서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방금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지금으로서는 랜덤 스테이트 6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태로 분리가 된 코드를 요 아래쪽에서 이제 분리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 다음과 같이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평가를 수행하는 이 테스트 데이터를 좀 더 이제 공정한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는 100점을 이제 맞았는데 그때는 테스트 데이터에 0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0번, 1번, 2번이 가능한 고르게 섞이도록 노력을 한 상태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37건에서 3개를 틀리면서 뭐 점수로는 92점인데, 이거는 지금 개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 개만 틀려도 퍼센트가 팍팍 깎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100점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훈련하고 평가할 때는 다음의 점을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 규칙 기반으로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면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이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그냥 바로 집어넣고 바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즉 규칙 기반은 학습의 과정이 없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만 학습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품종 예측을 할 때 그 타겟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바로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답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 같은 if else 문이
프로그래머의 통찰을 반영을 해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찰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때는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리의 이제 이 품종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전체 150건에서 142건을 이제 맞추면서 8개 이제 틀렸고, 그래서 이제 95%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의 현재 KNN이 얘보다 더 못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야? 95보다 92가 작잖아.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if 했으면 잘했구만.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게 이 평가는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까 이제 품종 예측이라고 하는 정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성한 테스트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품종 예측을 이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셀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아래쪽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셀을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붙여 넣으면 아래쪽에 품종 예측이 다음과 같이 이제 붙여 넣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거를 위와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테스트 데이터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는 것도 테스트 타겟으로 채점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 기반의 모형은 테스트 데이터, 같은 테스트 데이터죠. 그 37건에 대해서 35개를 맞추면서 한 개 더 맞췄습니다. 하나가 차이가 나요, 지금. 근데 이 한 개 때문에 3%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보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개수를 먼저 이제 제시를 드렸고, 이 전체 개수를 기반으로 이제 퍼센트를 계산한 것도 같이 제시를 드렸는데, 한 개 차이가 났는데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if 문이 승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100%라고 하는 그런 성능이 나오면서 역시 기계학습 기반이 규칙 기반보다 낫구만 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현재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의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되는 것이 if 했으문을 더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근소한 차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도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평가하실 때는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각각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근데 요거를 그 매번 구현하는 게 대단히 번잡스러운데? 물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편의를 좀 도모를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해보고요. 이제 train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나눠 보겠습니다. 타겟을 먼저 나눠 볼까요? 분석을 위해서요. 그러면 보시면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에서 iris 타겟을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지정을 하고 또 랜덤 스테이트까지 지정을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 셔플을 이제 하고요. 셔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난수 초이 값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 타겟에 대해서 유형의 분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랑 동일하게 12개, 12개, 이제 13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때 그러면 타겟만 나누면 안 되죠. 데이터로 또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쪽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 제공된 것들이 다음 같은 설정에 따라서 각각 두 개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뉘고요. 아이리스 타겟이 트레인 타겟과 테스트 타겟으로 나뉩니다. 이때 시험 데이터의 개수와 셔플과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모두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수행하시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부분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알아도 매번 작성하는 건 좀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클런에서는 train test split이라는 API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면 데이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데이터가 그 예전과 이제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 이제 내려오시면 아까 분포를 보니까 동일한데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훈련하고 평가를 해보면은 그 동일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것과 현재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API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 데이터 수를 이렇게 정하는데 시험 데이터 수는 원래 이제 위에서 그 25%를 우리가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그냥 비율로 지정하시는 게 가능해요.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지정하지 않도록.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 사이즈를 25%로 이제 해서 아까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직접 구하는 부분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제공해도 돼요. 되는데 그냥 25%를 네가 알아서 좀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얘가 그 반올림을 수행을 합니다. 아까는 우리는 이제 버림을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한 개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이 분포도 하나가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